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6장까지의 내용이 주로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명령을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CPU 내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이런 명령이 일어날 때 주변 장치, 즉 메모리를 취한다든가 IO 장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어 장치를 취할 때 그때는 분명히 시그널이 보내져야 돼요. 주변 장치들한테. 그럼 무엇에 의해서 보내지느냐? 바로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또 그 컨트롤 버스 이런 거에 의해서 취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외부의 어떤 CPU와 외부의 어떤 디바이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시그널로 주어지게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꼭 지네처럼 되어 있는데 양쪽 좌우에 예를 들어서 그게 리드 와이어가 있어요. 리드 와이어가 다리가 이제 각각 있어요. 그럼 요 다리 속에 요 안쪽에 요 칩, 요 패키지 안에 요 칩 패키지 안에 바로 뭐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납땜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라는 걸 써가지고 외부에 이제 연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 CPU에서 주변 장치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양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이런 거를 우리는 D 패키지라고 그래요. 듀얼 인라인 패키지. 이렇게 양쪽으로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핀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보통 애드레스 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 이런 버스들이 각각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8086만 하더라도 애드레스 버스는 최소한도 1MB 100만 개의 번지 지정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또 데이터 버스는 16비트 워드 사이즈니까 16개가 필요해져요. 또 컨트롤 버스도 보통 한 20개가 필요해져. 즉 이것만 해도 결국은 56개의 리드 와이어가 필요한 거죠. 물론 여기에 전원이 빠져 있고 클럭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64개의 리드 와이어가 필요해져요. 64개. 자, 이 64개를 결국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64개의 어떤 기능에는 뭐뭇이 있느냐? 뭐 클럭 발증도 해줘야 되고 버스 바퍼링, 애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나 뭐 컨트롤 버스나 또 버스가 이렇게 레칭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타임 쉐어링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타이밍을 지속해 준다든가 웨이트라든가 홀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핀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핀이 신호가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신호는 0과 1, 상태는 0과 1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DC 전압이에요. DC 전압에. 그러니까 전압이 0V 걸렸다가 5V 걸렸다가 뭐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DC의 이제 구조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근데 분명히 앞에서 CPU 내부에서의 어떤 시그널이 외부 장치하고 연결되려면 최소한도 64개의 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즉
이게 79년도 말 80년 초에 기술력으로 봐서 64핀 패키지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64핀 패키지가. 64핀 패키지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64핀 패키지는 리드 와이어를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패키지가 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여기 주어졌듯이 이 40핀 패키지, 40핀으로 된 듀얼 인라인 패키지를 써요. D평을 듀얼 인라인 패키지. 그러니까 왼쪽에 다리가 20개 있고 오른쪽 다리가 20개 있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실제 시그널은 약 64개가 필요한데 연결되는 라인은 40개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차를 달리해가지고, 이거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타임 쉐어링을 해가지고 한 리드 와이어에는 어떨 때는 애드레스를 주고 어떨 때는 데이터 버스를 주고, 또는 다른 리드 와이어에는 어떨 때는 애드레스 데이터를 주고 어떨 때는 컨트롤 데이터를 줘요. 컨트롤 버스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 쉐어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8086의 핑 이 커넥션이 AD0에서 AD16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단자가 16개의 핀이 외부와 주고받는데 그게 어떨 때는 애드레스 버스로 작용하고 어떨 때는 데이터 버스로 작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8086과 8088이 있죠. 그때 당시 기술력만 하더라도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데이터 버스 폭이 한 번지가 그 애드레스 버스로 나타내는 한 번지가 8비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버스는 주고받을 때는 8비트로 하고 내부의 구조는 8086과 동일한 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데이터 버스 폭만 8비트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8088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핀 구조를 여기다 열거를 해놨어요. 여기 왼쪽은 8088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8086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데이터 버스 폭은 여기는 16개를 8개 여기 8개 16개의 핀 리드 와이어가 있는데 8088에서는 주고받을 때 8비트만 동시에 주고받아요. 나머지는 내부 구조에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는 8088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 16비트 버스 폭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 이거를 한 번은 낮은 쪽, 한 번은 높은 쪽. 그래서 높은 쪽과 낮은 쪽을 지금 구분하는 것은 여기 BH라고 하는 데 있죠. BH. 요 BH는 뭐냐면 하이어 바이트 트랜스미션 한다는 거예요. 하이어 바이트.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8086에서 보면은 AD0에서 AD7까지 또 A-S부터 AD15까지 이렇게 해서 16비트가 애드레스 버스하고 동시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애드레스 버스하고. 자, 애드레스 버스하고 동시에 전달이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요 리드 와이어는 애드레스 버스가 나오고 어떤 순간에 데이터 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여기 보면 ALE가 있죠. ALE. ALE는 뭐냐면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이 이제 약자인데요. 머리 글자인데요. ALE는 요게 1인 상태일 때는 요 AD 핀이 애드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0이면 그때는 AD0에서부터 AD15까지가 데이터 버스로 작용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외에도 여기에 뭐 클럭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클럭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레디라는 것도 있고 NMI도 있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뒤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는 이 핀 구성도에 이렇게 보면은 전원 공급하는 건 없어요. 전원은 기본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열거를 안 해놨어요.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해줘요. 근데 보통 전원이 여기 보시면은 전원 단자가 5V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왜 5V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게 나올 당시만 해도 7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CPU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을 만들 때 우리는 트랜시스터 로직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입력에도 트랜시스터, 출력에도 트랜시스터, 이렇게 만든 논리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뭐 AND 게이트, NOT 게이트 이렇게 개별적으로 팔았는데요. 요게 이제 명칭이 74 시리즈라 그래요. 74 시리즈. 뭐 74 만약에 00이다 그러면 난드 게이트가 4마리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걸 트랜시스터 로직을 할 때 여기에 공급되는 논리가 0V 또는 5V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5V라는 거를 5V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TTL 레벨이라고 그랬어요. TTL 레벨. TTL 레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TTL 레벨이라고 그랬어요. TTL 레벨은 뭐냐? 이제 처음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 상용화돼서 막 나올 때 그때 트랜시스터 로직 TTL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원은 5V고 제로 스테이트는 0V, 원 스테이트는 5V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변 IC들이 막 뭐 연결이 돼 가지고 동작을 하려면은 CPU도 당연히 5V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5V에 파워 스플라이가 공급이 돼야 될 것이다 이거죠. 5V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TTL 레벨이라고 그러고 보통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가락만한 건전지는 어떻게 되나요? 1.5V잖아요. 1.5V. 그러니까 1.5V짜리 곱하기 4개라면 이게 6V가 나와요. 5V가 아니죠. 5V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5V가 아니란 말이에요. 5V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전압 레벨이 아니에요. 휴대용으로 뭐 이렇게 쓰는 그런 레벨이 아니고, 아무튼 1970년도부터 이게 TTL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전원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은 이렇게 TTL 레벨 또는 5V로 여기 표준화 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전원을 5V를 공급해주면 전류가 얼마가 흐르느냐. 전류가 보니까 8086은 360mA 정도가 흐른다. 요즘 여러분들 그 USB 있잖아요. USB 이렇게 뭐 이렇게 SD 메모리 카드 같은 게 USB에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또 키보드도 USB에 꽂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USB 전원은 얼마일까요? USB 전원은 기본적으로 전원이 5V예요. 5V가 스탠다드예요. 5V. 그리고 보통 메모리 스틱 하나에 최대로 흐르는 전류, 평균 전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0.5A 정도가 흘러요. 0.5A. 이제 아무튼 이거는 그냥 코먼 센스로 이해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USB 포트도 5V TTL 레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CPU만 360mA, 즉 이 말은 CPU가 0.36A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이거 휴대용으로 만들면은 건전지 갖고 이걸 공급을 하면은 아마 AAA 있잖아요. AAA 타입으로 주어지는 거는 2시간밖에 못 써요. 그럼 2시간마다 이걸 갈아야 돼요. 근데 그 2시간 쓰는 것도 CPU만 구동했을 때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 CMOS 테크놀로지가 있었어요. 여기 CMOS 테크놀로지. 알겠죠? 여기 CMOS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그 CMOS가 뭐냐면은 보통 그 처음에 CPU를 만들 때는 NMOS, 네거티브 모스 테크놀로지를 썼는데 서로 이 컴플리먼터리 모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NMOS와 PMOS를 서로 상호 대칭적으로 놓고 쓰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할 때 0이냐 1인 상태를 유지할 때는 전류가 거의 안 들어가요. 0에서 1, 1에서 0으로 막 바뀌고 그럴 때 변화가 막 무성할 때 그때만 전류가 흘러요.
그렇게 만들었더니만 이 CPU가 10mAh로 줄어들었다. 원래 360mAh였는데 이게 8086을 CMOS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80C86이라. 80C86으로 만들면은 결국은 36분의 1로 전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CPU가 10mAh고 다른 주변 장치가 또 몇십 mAh 그러면 100mAh 이내로 흐르면은 웬만한 건전지로 이렇게 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것도 그만큼 어떻게 돼요? 충전 시켰다가 하는 이런 리튬 배터리를 써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길게는 하루 종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7, 8시간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때 당시만. 그게 바로 요 CMOS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렇게 CMOS 테크놀로지를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판매하고 있는 이런 CPU들은요, 온도가 0도에서부터 한 70도 정도 이내에서만 써요. 0도에서 70도. 페르다인, 즉 화씨로 나타내면 32도에서부터 180도 F까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CMOS는 서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상호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전류도 36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온도 특성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CMOS로 하면은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에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0도에서 한 플러스 200도까지는 아니고 한 120도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150도 쓸 수 있다. 이제 아무튼 우리가 왜 군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TL IC는 74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74 시리즈. 7400이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 74를 CMOS로 쓰면 C00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C로 쓰면은 요 CPU의 온도 특성하고 똑같아요. CMOS는. 그래서 보통 CMOS로 쓰면은 온도 특성이 섭씨로 하면은 마이너스 한 30도, 플러스 200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3, 40도까지 쓰고 플러스 200도까지 이렇게 쓰면은 그때부터 이거를 우리는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밀 스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54 시리즈라 그래요. 5400이다. 74하고 똑같은데 54만 붙였어요. 54를 스펙을 하면은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250도까지 막 이렇게 특성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최근에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국방부에서 납품받아서 쓰는 USB는 이게 1GB 밖에 안 되는데도 시중 가격보다도 한 20배, 30배 비싸게 납품이 되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일반적으로 그 군사용은 극한의 상황에서 이걸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극한의 상황에서 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 상당히 극한의 상태, 즉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200도 이상까지 써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커머셜 타입, 상용으로 가전제품 쓰는 거는 0도에서 보통 70도 사이를 쓴다.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CMOS로 하면은 이게 한 마이너스 40도까지 플러스 200도 이상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수치적이고 프로그램만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프로그램 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커머셜 타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타입으로 만들었다. 산업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용? 이 산업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산업용은 아주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또 더위에도 견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산업용은 야외에 놓여 있으니까요. 아니 더운 날 막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그 주변에는
열기 때문에 100도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쿨링 가지고 온도도 낮추지만은 그 100도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동작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또 밀리터리 스탠다드 이런 거는 보통 견디는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40도 C예요. 플러스 200도 이상 200도 C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리드 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분명히 8086 CPU 같은 경우는 64개의 핀이 달려있는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핀을 C차를 가지고 타임 쉐어링을 해서 그래서 쓴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핀 와이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인풋을 몇 개 붙일 수 있느냐, 또 동종의 아웃풋을 몇 개를 붙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야 돼요. 자, 그렇게 알려지는 것을 우리는 팬인 팬아웃이라고 그래요. 팬인 팬아웃.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팬인 팬아웃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자에 동종의 게이트를 몇 개를 붙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8086일 경우에 전압이 0레벨일 때하고 1레벨일 때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 0일 때는 스테이트 제로일 때는 0.8V 이하일 때는 이거 0인 상태로 하고, 다음에 2.0V 이상일 때는 이건 1인 상태로 한다. 뭐 전류는 많이 안 흘지라도 이제 상태를 나타낼 때는 그렇게 나타내요. 그게 이제 어떤 주변 장치의 그 잡음 여유도를 고려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제로 스테이트다 그러면 0V만 나오고 1 스테이트다 그러면 5V가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노이즈 이뮤니티라 그래가지고 잡음을 얼마만큼이나 허용을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 0.8V까지는 0인 상태로 보고 2.0V에서 5V까지는 결국은 1인 상태로 고려하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웃풋은 실제 그러면 CPU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느냐. 0일 때는 0.45V까지는 나와요. 1일 때는 2.4V 이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력 장치로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서 주어졌듯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웃풋을 내줄 때 CPU는 0일 때는 0.45V 이하, 1일 때는 2.4V 이상으로 준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허용하는 게 다르죠. 왜 0V와 5V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0V, 5V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왜 2.5V를 기준으로 2.5V보다 낮으면 0이고 2.5V보다 높으면은 1이 돼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이 0일 때는 0.45V 이하고 1일 때는 2.4V 이상이어야 되냐. 그럼 중간에 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잡음에 대한 그런 그 배제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0에서 1로 올라가는데 0V에서부터 5V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미세하게 자르면은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막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때는 0.45V만 넘으면은 1인 상태로 보고, 또 1인 상태에서 0으로 떨어질 때 5V에서 점점 내려올 때 0.45V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2.4V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0이라고 한다. 올라갈 때 0.45V에서 0.45V 이상이고, 내려올 때는 2.4V 이하니까 이만큼 노이즈, 잡음에 이뮤니티가 생기죠. 이렇게 0과 1의 레벨의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슈미트 트리거 방식이라 그래요. 슈미트 트리거 방식은 0에서 1로 올라갈 때는 0.45V 이상,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는 2.4V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런 시점으로 달봐요. 그러니까 클럭이 아니면
입력 전압이 0에서 1로 올라갈 때, 즉 라이징 에지에서 또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폴링 에지에서 그 기준치를 달리하는 것은 바로 슈미트 트리그 회로를 우리가 가능하게 해서 노이즈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만약 2.5V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0에서 1로 올라가는데 2.5V 근방에서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0이 됐다, 1이 됐다, 0이 됐다, 1이 됐다 막 그래요. 그 채터링이 일어나고 조절조절 되듯이 채터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노이즈에 약하단 말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친구가 하는 이 비디오 게임 가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500원, 100원짜리를 하나 넣으면, 그때는 100원짜리가 많았어요. 100원짜리를 넣으면 이게 500원이나 1000원 또 700원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입력단에 슈미트 트리그 게이트를 안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슈미트 트리그 에러로 다 바꿔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동전이 들어가면 스위치가 순간적으로 트리거가 딱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2.5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넘으면 1이고 내리면 0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잡음이 그 근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잡음 때문에, 그러면은 0, 1, 0, 1이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엉뚱한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노이즈 이뮤니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용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받을 때는 0.8V가 넘어야 1이고 2.0V 이하가 돼야 0으로 이렇게 고려한다. 이제. 근데 CPU에서는 사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0.4V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테이블 9.2에서, 테이블 9.2가 여기잖아요. 9.2에서 주어졌듯이.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우리가 테이블 9-3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결국은 CPU에 뭘 붙이느냐 이거죠. CPU에 주변 장치를 붙이기 전에 결국은 팬인, 팬아웃이라는 게 필요해요. CPU는 출력을 보낼 때 하나의 어떤 구동을, 하나의 동종의 게이트를 하나만 구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장치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입력으로 연결되는 게. 자, 그렇게 하나의 출력에서 동종의 게이트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팬아웃이라고 한다. 이거 팬아웃. 여기 팬아웃이라고 돼 있죠. 여기 팬아웃. 팬아웃으로 이렇게 볼 수, 팬아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팬아웃으로 구동할 수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TTL IC는 74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0일 때하고 1일 때 다른데, 0으로 떨어졌을 때 1.6mA를 흘리고 1로 1인 상태일 때는 40마이크로 밖에 안 흘러요. 못 흘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구동을 하려면은 평상시에 1인 상태로 있다가 액티브 상태에서 로우로 떨어뜨리는 게, 여기 전류를 많이 흐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전류를 많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0인 상태에서는 1.8mA, 1.6mA, 1인 상태에서는 0.04mA가 흐른다. 그러니까 한 40배 많이 흐르는 거죠. 자, 근데 이 74 시리즈도 초기에 트랜시스터만 쓰면은 스피드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한 18MHz 클럭 스피드밖에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 장치하고 연결하는 이 바파링이라든가 디코더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타임 딜레이가 막 일어나면은 CPU에서 명령을 내리고 주변 장치에서 바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TTL IC 이런 건 스피드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74 시리즈를 초기에 스피드가 늦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선을 시킨 게 아무튼 한 18MHz 정도로, 74 시리즈는 한 1MHz 정도밖에 안 됐는데, 74 LS 시리즈는 이게
그 한 18MHz로 쓸 수 있게, 그러면서 파워도 그만큼 작게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로우 파워 쇼트키라고 해요. 이거를 딱 쓰면은 로우 파워 쇼트키니까 어떻게 돼요? 전력도 작고, LS는 전력도 적고, S는 스피드, 쇼트키 회로인데 원래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트랜시스터나 다이오드는 PN 접합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쓰는데 한쪽을 금속으로 쓰면 이걸 쇼트키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PN 접합 중에 하나의 금속을 써버리면 한쪽이 0V가 되고 한쪽이 0.35V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전압에서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어요. 한쪽이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우파워 쇼트키를 씀으로써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한 18MHz 정도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 100MHz를 쓰려고 그러면 쇼트키 회로만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쇼트키 타입을 쓰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요. 패키지, 주변 장치 그 칩 구동을 하기 전에 드라이브 하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100mA 정도가 흘러요. 너무 많이 흐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파워를 줄이면서 구동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여기 74HC 타입 있죠. 74HC, 하이스피드 CMOS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80CH86, 80CH88, CPU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 P형과 N형이 이제 이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은 그만큼 파워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피드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스피드를 어떻게 하느냐면 IC를 만들 때 트랜시스터를 만들어 놓고 집적도를 잔뜩 높여버리면, 즉 N 채널이나 P 채널의 길이가 이게 한 120 마이크로메타, 120 마이크로메타 되는 게 이거의 한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나노 사이즈로 돼요. 한 1, 2 마이크로메타 정도, 또 0.1 마이크로메타로 이렇게 탁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가 결국은 자, 이렇게 N채널이다 그러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의 길이가 집적도에 의해서 100분의 1 정도로 탁 줄어들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흘러갈 때, 그때 즉 채널을 지나가는, 즉 소스하고 드레인을 지나가는 게 100분의 1 시간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스피드라는 것은 바로 길이가 그만큼 줄어들므로써 스피드를 100배만큼 증가시켰는데, 즉 N모스와 P모스를 써가지고 또 스피드를 좀 늘어뜨려 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HCMOS 테크놀로지를 하면은 전력은 CMOS 밖에 안 들어가지만, 컴플리멘터리 모스로 하지만 이 스피드는 한 10배 이상을 내 가지고 100MHz 이상의 클럭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딜레이가 100MHz 이상으로 하이스피드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CMOS, CHMOS 테크놀로지, HCMOS, 하이스피드 CMOS 테크놀로지,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74 HC 00, 그러면 기능은 동일해요. 5V를 공급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용하는 주파수가 100MHz 이상까지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팬인과 팬아웃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동종의 게이트를 쓰면은 팬아웃은 10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팬아웃. 즉, 하나의 리드 와이어에서 똑같은 출력을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느냐, 리드 와이어를 10개까지 구동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CHMOS 테크놀로지로 주변 이런 TTL IC를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버스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컨트롤 버스는 보니까 S0, S1, S2, 뭐 S3 되는데 애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가 같이 타임 쉐어링 하는 게 A0에서 A15까지, AD0에서 AD15까지였어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컨트롤 버스는 AD16, AD17이 이렇게 컨트롤 버스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타임 쉐어링을 해서 애드레스 레치 이네이블일 때는 애드레스가 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S3, S4가 되는데 그거의 상태가 00다 그러면은 이거는 컨트롤 버스가 현재 CPU가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모리가 이제 액세스 될 때지만 그래서 00일 때는 엑스트라 세그먼트를 쓰고 그 6장까지 설명했잖아요. 또 뭐 소스 인덱스를 쓰면 뭐가 돼요? 데이터 세그먼트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를 쓰면은 엑스트라 세그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태킹 해가지고 푸시나 팝 뭐 이런 걸 쓰면은 스택 세그먼트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고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치어오거나 뭐 이렇게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쓰면은 코드 세그먼트 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으면 1제로인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버스들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버스들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컨트롤 버스의 뭐 그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하면 되지만 아무튼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기 테이블 9-6에 보면은 8088S의 어떤 기능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9-6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8288이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애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나 컨트롤 버스가 어떤 핀을 통해 가지고 타임 쉐어링을 하니까 이거를 그 CPU 내부에서 쉐어링 된 것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는 칩이 필요한데 CPU에 그 핀에다 붙여 가지고 분리해내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8288이라고 그래요. 8288. 이 8288은 그 예를 들어서 버스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CPU에서 S0, S1, S2 이 컨트롤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CPU가 원래는 64개의 어떤 그 리드 와이어가 필요한데 40개로 줄여가지고 타임 쉐어링 하니까 원래 기능대로 다 펼쳐놓은 거예요. 컨트롤 버스를. 그래가지고 만약에 S210가 000다 그러면 현재 인터럽터 인지된 상태다. 001이다 그러면 IO 리드 상태. 또 010다 그러면 IO 라이트 상태. 뭐 이런 거예요. 다음에 011이다 그러면 홀트 상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지금 현재 명령이 인스트럭션을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패칭할 때 또 메모리 리더, 메모리 라이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또 다른 게 있죠. 패시브 해가지고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이 스테이터스 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8288에서 역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QS1, QS0가 만약에 00가 나온다 그러면 현재 메모리 인스트럭션 버퍼에서 뭔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거를 Q 버퍼, Q가 명령의 대기 상태가 없는 상태다. 그 다음에 0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스트럭션 4사이클이 있었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4개. 그게 뭐예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 그러니까 OP 코드 타입 첫 번째 거를 읽어올 때 OP 코드의 타입을 첫 번째 거 읽어올 때 또 Q가 또 비어 있을 때 또 두 번째 거 뭐 이런 걸
서브시퀀트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무브 명령을 할 때 오퍼랜드를 치어오잖아요. 그러면 오피 코드 다음에 오퍼랜드를 취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